오늘 수업까지 해서 싹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밴드 영상으로 확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다. 그지? 구독자 수가 또 2명 늘었어. 155명이 됐습니다. 그지? 아직 구독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발 구독 좀 해주길 바란다. 알겠니?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뭐 쇼를 해야 돼? 뭐 다 그런 거 하더만. 그지? 오늘 한해 내가 1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힘든구나. 그지? 유튜브의 삶이란 되게 힘들다는 걸 내가 간접적으로 깨닫고 있다. 자, 10번. 세포막을 통한 이동 방식 가와 나래. 자, 가는 뭐야? 지금 보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데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잖아. 무슨 확산? 단순 확산을 말하는 거. 화살표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나는 단백질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니까 뭐다? 촉진 확산인 거야. 촉진 확산. 그럼 옳은 걸 골라라. 자, 가가 지금 뭐라고? 단순 확산이라고. 단순 확산은 어떤 애들이 단순 확산으로 이동할 수 있냐?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그지? 그리고 크기가 작은 분자인데 보통 이제 크기가 작은 분자로 이루어진 기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기억. 친수성 분자나 전하를 띤 물질의 이동은 아니라고. 그거는 누구냐면 나가 돼야 돼, 나. 촉진 확산의 경우가 친수성을 띠거나 물에 잘 녹는 애들, 친수성. 전하를 띤 애들, 다른 말로 뭐야? 이온. 그러니까 이온이나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촉진 확산을 통해서만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가 확산이라는 건 내가 그때 그림으로 그려줬던 것 같은데 빗면 위에서 공을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그게 촉진 확산이 됐건 단순 확산이 됐건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뭐 수동수송이니 능동수송이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건 무조건 에너지 안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능동수송이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나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맞는 거고요. 자,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뭐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해봐. 우리 호흡하는 곳이 폐잖아. 그럼 폐는 수많은 폐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폐포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뭘로 둘러싸여 있냐?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근데 모세혈관하고 폐포 사이는 그냥 꼴랑 정말 세포막 하나야.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에서 공기를 들이마시잖아? 그럼 보면은 여기에도 공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고 혈액 속에도 산소가 있는데 내가 들이마셨으니까 여기 산소가 많아요. 근데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산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산소는 폐포 쪽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폐포로 들어온 산소는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야. 이때 바로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렇게 옵니다. 그럼 요거 혈관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폐정맥이라는 거랑 연결되어 있거든. 폐동맥이랑 연결되어 있구나. 미안해. 그럼 폐동맥은 내 온몸을 한 바퀴 돌고 혈액이 오는 곳이야.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혈액에는 산소는 적은데 이산화탄소는 또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내가 들이마신 공기에는 이산화탄소는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혈액 속에가 더 많은 거야. 그럼 또 얘도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폐포에서는 모세혈관하고 폐포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서로 교환하는 거지. 그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단순 확산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지? 가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막구조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그치?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거야. 인지질은 물에 잘 안 녹고 크기가 작은 애들만 통과시킨다는 거고 단백질은 물에 잘 녹고 전하를 띠고 크기가 큰 애들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도 맞다고 보셔야 되겠다. 리을도. 자, 그 다음에 또 없으면 우리 오늘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 있죠? 나눠준 프린트.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나가야 될 진도가 매우 많습니다. 그지? 여기에 지금 지구과학 파트도 지금 남아있단 말이어서 최대한 오늘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 진도 끝냅시다. 알겠지? 어떻게든 끝내요. 무조건. 참. 까먹으니까 이거 미리 나눠주자면 오늘 교재가 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민트색 교재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진도를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인데 뒤로 전달 계속 13번 전달하면 돼. 무거우니까 그냥 여러 번을 걸쳐서 자, 한 권씩 넘겨줘. 자, 뒤로 계속 전달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네가 가지면 된다, 지우야. 자, 다행히도 뒤로 한 권씩 뒤로 그냥 계속 전달해 줘. 한 권씩 뒤로 계속 전달해 주세요. 요거도. 무거우니까 한 권씩 전달해, 한 권씩. 지금 어디까지 갔어? 자, 알았어? 여기 받고, 생활 받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다시 받았지? 또 안 받은 사람 있니? 안 받은 사람 있어? 받았어? 자, 여기 누구 약이니? 이거 누구 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자, 요거 보시면, 뭐, 비슷해요. 우리가 그 보라색 교재는, 잘 들어. 22, 23, 아마 22, 23년도 기출문제들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 들어있는 게 이제 최근 기출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시험범에서 가장 관건은 물리 파트겠지? 여기 보면은 중력과 그 자유낙하 파트가 120여 문제가 있을 거고요. 운동량이 약 140여 문제가 있을 거야. 좀 걸리긴 하는데 선생님 지금 중력 쪽을 해설 영상을 찍고 있어. 90번까지 지금 만들었거든. 그럼 선생님 다음 주 중에 일단 중력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손으로 풀면서 선생님 화면 녹화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만들면 올려주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니네가 뭐 1번부터 50번, 51번부터 100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올려줄 테니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차피 오늘 숙제를 또 내줄 거 아니니? 그래서 숙제 내줄 때 필요한 부분 보면서 모르겠는 거는 풀어보면서 하시면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제발 플리즈 우리 클리닉을 못하지 않니? 다들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질문을 꼭 숙제하면서 중간중간에 꼭 선생님들 질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나눠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나눠준 거 보시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유적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파트 나오거든. 근데 어차피 니네 영상으로 주면 또 안 보고 오지. 우리 진도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수업하는 건 하는 건데 또 일부는 영상으로 줄까 싶은데 그러면 또 분명히 안 보는 애도 있을 거야. 그지? 그냥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학원에 잘 와서 수업 들어. 최대한 빠르게 진도를 끝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빨리 합시다. 빠르게.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오늘 나눠준 프린트야. 자이스토리 봐도 된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세포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같은 한 개체도 생명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의 세포.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세포 안에서 어떤 정보가 흐른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우리 DNA 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이른바 유전 정보예요. 유전 정보. 그러니까 결국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과정에 대한 얘기야. 니네 학교에서 이 파트 아직 안 들어갔지? 세포 들어갔니? 세포? 세포는 들어갔어. 그럼 니네 세포 할 때 학교에서
원핵, 진핵 뭐 이런 거 얘기하셨니? 안 했어? 원핵, 진핵 이런 거 얘기 안 했니? 자, 그러면 그냥 일단 합시다. 자, 그래서 유전 정보 흐름이다. 그래서 DNA 안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거기 그림에 나오죠. 자, DNA가 이렇게 있어. 최대한 쓸데없는 얘기는 지양하고 해볼게. DNA가 존나 길거든? 근데 그게, 그러니까 DNA 길이로 따지면 세포보다 훨씬 길단 말이야. 근데 그 조그만 세포 안에 그것도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길다란 DNA를 그냥 핵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DNA를 펼쳤다, 뭉쳤다, 펼쳤다, 뭉쳤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실을 생각해봐. 굉장히 긴 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 실을 내가 이런 조그만 그릇 용기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냥 뭉쳐서 넣으면 되지, 그지? 근데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번에 그 실을 펴면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 중간에 꼬여 있지. 억지로 풀려고 하면 끊어지기도 하지, 그지? 그러니까 DNA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DNA가 졸라긴데, 자, 요거 이제 이렇게 그냥 한 가닥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니까 걔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뭉쳤다 풀었다 할 때 용이하게 안 꼬이게 하려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단백질에다가 감아놨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에다가 감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길이가 확 줄어들겠지? 요 단백질의 이름은 우리가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얘기해.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때 히스톤 단백질에 여기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려놓은 게 DNA, 요거 이중나선 DNA야. 그 감겨져 있는 그 부분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가지고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또 길다랗게 이어져 있는 거야. 길다랗게. 그 길다랗게 쭉 이어져 있는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염색사라고 불러. 니는 실을 보면 어때? 더 가느다란 실이 몇 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 뉴클레오솜들이 쭉 이어져가지고 하나의 길다란 실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체를 염색사라고 불러.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들어보지 않았어? 니네 세포분열이라는 거 배우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핵 속에는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다고 이렇게 들어봤을 거야. 그 염색사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 염색사가 어느 순간 뭉쳐요. 언제 뭉치냐? 이른바 세포 분열할 때 뭉치는 거야. 세포 분열할 때 얘가 뭉쳐가지고 어떤 형태를 띠게 돼. 이렇게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세포 분열이라는 게 하나의 세포는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 여기도 DNA, 여기도 DNA가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원래 DNA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세포 분열하기 전에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놔요. DNA 복제를 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염색체는 이렇게 다리처럼 생긴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 다리처럼 생긴 이 두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염색분체라고 부르는 거야. 염색분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조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동원체라고 부르고요. 그럼 핵심은 이 길다란 DNA 하나가 뭉쳐서 엉키면 이 다리처럼 생긴 거 한 개라고요. 다만 그게 두 개인 이유는 복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되면 이거 두 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 하나가 결국 DNA 긴 거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한 가닥. 어차피 얘나 얘는 똑같은 애인 거야. 똑같은 애인 거. 그지?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가 결국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야,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지? 지우야, 사람의 염색체 몇 개야? 야, 니네 중3이면 장난이 아니냐?
46개죠. 46개. 그지? 세포 하나당 46개야. 오래돼서 까먹었다고 칠게. 46개야.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잖아.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인 거란 말이야. 그지? 길다란 DNA 하나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세포 속에는 DNA가 길다란 게 46가닥이 들어있는 셈인 거거든? 그런데 사람의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만 개 사이래. 유전자라는 것도 달라. 그 유전자는 뭐냐? DNA의 이른바 이 염기 서열이라는 거 안에 우리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라고 니네 중간고사 때 시험 봤잖아. 그지? 근데 그 DNA의 모든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야. DNA 전체 염기 서열 중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일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는 거야?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유전 정보가 저장된 일부 염기 서열을 말한다. 이렇게. 그럼 봐봐. DNA 안에 DNA 일부분이 유전자인 건데 그러면 봐봐. DNA 하나당 유전자 하나면 46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방금 내가 얘기했지?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만 개라고. 그 얘기는 뭐냐? DNA에서도 여러 부분이 뭐다? 유전자라는 거야.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의 DNA 안에는 서로 다른 부분에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 A라고 하면 뭐 이 부분은 유전자 B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긴 DNA 안에는 서로 다른 위치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녀석이 뭉쳐서 얘가 됐다고 하면 저기서 유전자 A라고 쓴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치고 유전자 B라고 쓴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염색체 기준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DNA가 46가닥이어도 유전자가 15,000개 가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죠? 참고로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DNA 전체 염기 서열, 사람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까지를 다 지도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꽤 오래전에 그게 다 밝혀진 상태야. 그러면 이 유전자 안에 어쨌든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도대체 그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 이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던 니네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한테 내가 종종 얘기했던 것 같은데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다 이런 표현을 내가 많이 썼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전 정보는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야.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단백질의 특징이 뭐냐?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순서,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 달라. 그러면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자, 우리가 유전 정보라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야. 근데 그 단백질은 결국 결합시키는 아미노산의 개수, 순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정보라 하면 그 유전 정보 안에는 아미노산 서열이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머리카락 단백질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뭐 어떤 호르몬을 형성하는 단백질 만들어진다고 치면 걔네마다 다 결합한 아미노산의 개수나 이 서열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세포 안에 어딘가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소화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 머리카락 색깔이 검은색인데 우리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여성들 경우에 외국 여성들 경우에 우리는 기껏 열심히 돈 내고 탈색시키는데 어떤 외국인 여성은 그냥 원래부터 금발인 여성도 있잖아. 그지?
그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든가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나타나.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형질 발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면 선생님이 나눠진 프린트에 보면 눈동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눈동자 색깔. 봐봐. 우리 보통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어떻다 그래? 검다 혹은 갈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눈동자가 파랗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아까 내가 서양 사람들 금발 얘기했지만 이 머리카락의 색깔이나 눈동자의 색깔은 멜라닌 색소라는 게 결정하거든. 멜라닌 색소. 그럼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효소라는 게 결국 단백질이잖아. 그럼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거를 편의상 자, 눈동자 유전자라고 해볼게.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안에 눈동자 유전자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단백질이 뭐냐면 효소인 거야, 결국. 효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멜라닌 색소라는 것을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게 돼, 유전자에 의해서. 왜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유전자로는.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해서 이른바 멜라닌 색소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그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털 색깔,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라고. 눈동자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동양 사람이 갖고 있는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서는 자, 요거만 얘기하고 쉽시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 결과 눈동자의 색깔이 검은색 또는 갈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서양 사람도 똑같이 동양 사람과 같이 눈동자 유전자 갖고 있어요. 다만 서양 사람들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한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거야.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멜라닌 색소가 적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금발이거나 눈동자의 색깔이 파란색을 띠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적으로 눈동자 색깔이 검으냐 파라냐라고 하는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건 뭐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때문에 형질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되면 그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른바 형질이라는 게 발현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 이 유전자에 의해서 그럼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얘기할 거야. 제목만 쓰고 쉽시다.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